네, 반갑습니다. 부산 덴터초입니다. 자, 오늘은 이게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경찰서, 병원, 법원 이런 데는 솔직히 안 와야 되는 건데 오늘 제가 좋은 일로 왔습니다. 이게 구독자님들 정보를 찾아가지고 드리려고 제가 오늘 여기를 왔습니다. 나쁜 일로 온 거 아닙니다. 이제 좋은 일로 온 거고, 자, 오늘 여기 부산의 법조타운에 김지아 변호사님을 제가 찾아왔어요. 자, 찾아온 이유는 문콕이죠. 제가 옛날부터도 이야기했던 문콕이 진짜 쟤도 이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짜증이 나요. 와, 이 정도로 심하게 찍었다 하면 진짜 고쳐드리면서도 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짜증이 날 정도인데, 당하는 사람 오직 하겠습니까? 그 당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 지금 안 된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현행 법이 어떻게 돼가 있는지 실제로 법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시원하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신중하게 물어보고, 구독자님들도 이걸 한번 듣고 하면은 참고가 좀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참고로 제 구독자님이십니다. 네. 네, 제 구독자님이시고 제 손님도 되죠. 맞습니다. 최근에 덴트를 하고 가셨어요. 네, 하고 가셨는데 문콕 당해가지고 네. 솔직히 이게 변호사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좀 비싸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밤에 지금 솔직히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문콕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무료로 이렇게 한번 해주실 수 없냐고 흔쾌히 해주신다 했어요.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이제 김지아 변호사님한테 박수 좀 쳐주시고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엄청 많이 이게 다 적어놓으니까 이게 제가 또 문콕 피해자로서 네. 구독자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알기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바쁘실 건데 아닙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네. 시간도 이제 바쁘니까 네.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콕 일당 당했어요. 네. 그러면은 제일 만만한 게 솔직히 112잖아요. 그쵸. 경찰에 신고를 네, 해야죠. 신고를 네. 해갖고 이제 오잖아요. 네. 그럼 오면은 어떤 사람은 경찰 불러도 소용없다. 어떤 사람은 무슨 사람은 나는 그 경찰 와갖고 연락해갖고 가해자를 찾아갖고 보상을 받았다.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자, 먼저 문콕을 당했을 때 네.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자기가 확보했다면은 네. 일단은 다행이겠죠. 네. 뭐 가해 차량 번호라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경찰에 연락을 해서 경찰과 함께 CCTV 관리자한테 찾아가서 CCTV 열람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까지는 대부분 경찰들이 해주세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가해 차량의 차주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전화번호를 알려주진 않거든요. 우리 현행법상 이거 명확한 범죄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경찰이 가해 차량의 차주의 개인정보잖아요. 그거를 임의로 알려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한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친절하신 경찰관분들을 만나신 이제 피해자분들은 경찰관분들께서 가해 차주한테 연락을 하셔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합의하실 생각이 있냐 정도까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생각이 있다, 다행히 점잖으신 분이셔서 내 연락처를 알려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알려줘야 된다는 법도 없고 알려줄 의무도 없기 때문에 안 알려주죠. 안 알려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찰을 통해서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운이 좋으신 경우입니다. 운이 좋은 케이스다. 좀 적극적으로 경찰분께서 나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저도 이제 지인 중에 경찰들이 많은데 그냥 동의받지 않고 알려주면은 그렇게 민원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내 전화번호인데 내 동의도 없이 왜 알려주냐. 이게 경찰도 그게 부담인 거죠, 사실. 네. 그럼 알려줄 의미도 없고 없죠. 아무것도 네.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없네요. 없죠. 그리고 요즘에는 문콕이라 하면 그거 그냥 민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 알려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알려줘가지고 가해자가 경찰관한테 니 왜 내 전화번호 개인정보 누출시켰노 하고 따지면은 경찰이 문책을 당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역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결론 났죠? 경찰 안 됩니다. 뭐 신고해봤자 안 돼요. 그래도 해볼 것까지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해볼 것까지는 해본데 문제는 알고 이건 안 되는데 그래도 경찰이 와서 됐다 하면은 진짜 운 좋으신 거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네요. 적어도 경찰이 신고를 하면은
영상은 열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관리자한테 영상 보여달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안 보여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문콕 사건이 또 재물 손괴라든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찰관이 오면 CCTV 아파트 예를 들면 네. 아파트다 가정을 했을 네, 때 네. 아파트 CCTV를 거기 아파트 CCTV 주민들이 그냥 보자 하면 또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안 사실 돼요? 제가 대표님께 찾아갔을 때 네. 저는 직업상 여러 지역으로 이제 재판을 많이 다니니까 어디에서 문콕을 당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관리사무소에 제가 직접 찾아갔거든요. 아, 예. 네, 갔는데 관리자분께서 친절하시게도 보여주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개인정보법에 저촉될 제가 법조인으로서 그거를 뭐 위법을 저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액땜했다 생각하고 찾아뵌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사실 확보를 하면은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협조를 안 해줄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경찰관 이 신고 문제는 그 정도만 하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배째라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어떻게 민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사를 만일에 건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내서 합의가 된다면은 제일 좋겠죠. 사실 뭐 문콕 텐트 시공비 10만 원, 20만 원이라서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법 체계상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일단 소장을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는데 피고를 누군지 이름도 모르잖아요. 주소도 모르고. 그렇죠. 일단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해서 소장을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피고가 누군지 명확히 특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근거로 영상을 확보해서 차량 번호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입니다. 차량 번호는 알고 있으니까 이 차량 번호의 차주를 어떻게든 찾아야겠죠. 그렇게 찾는 방법이 차량 등록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이런 법원으로부터 이런 보정명령을 받았으니 이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 이 차량 등록 사업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하면은 법원에서 이제 그 차량 등록 사업소에 그거를 송달을 하는 거죠. 제 실제 경험으로도 피고를 특정할 수 없어서 문콕 사건은 아니지만 차량 번호를 알고 있는 피고를 찾기 위해서 차량 등록 사업소에 이렇게 사실조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든 피고는 찾을 수야 있겠죠. 예. 자, 그런데 피고를 찾았다. 피고를 찾는 데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리고 민사소송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비가 들겠죠. 네. 그 비용만 해도 사실 뭐 못해도 뭐 200만 원, 300만 원은 그렇고 만약에 피고가 이거 내 행위로 인해서 내가 문을 열어서 이 손상이 난 게 맞냐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한다면 우리 대표님과 같은 전문가분께 감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해서 감정인이 지정이 되면은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손상이 발생된 것이 맞다는 이런 입증을 해야 됩니다. 원고가. 그런데 그 감정 비용만 해도 뭐 기본 100, 200만 원이 들 거거든요. 자,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판결을 받았다. 피해를 배상하라고. 그럼 그 배상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 그냥 문콕 그렇죠. 그거겠죠. 텐트 시공 비용 수리 비용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위자료 조금 더 인정돼서 몇십만 원 받고자 200만 원 넘어가는 돈을 들여서 수백만 원을 들여서 이 소송을 하는 것이 사실상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문콕 당한 피해자는 이래나 저래나 속이 타는 겁니다. 사실 속상하죠. 그러면 법적으로 그걸 소송을 하려고 내가 이만큼 들인 돈은 판사님이 요까지 같이 엎어갖고 배상해라 그런 건 없어요? 자, 소송 비용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민사소송에서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피고가 부담하겠죠. 그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있고 뭐 감정 비용도 있을 건데 이 변호사 비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수백만 원이 들었다 해서 패소자가 수백만 원을 다 배상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비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1,000만 원에 선임을 해가지고 1,000만 원 갚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겠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비 산입에 관한 규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되는 금액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전히 회복받기는 쉽지가 않죠. 그럼 문콕 하나 때문에 민사소송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네요.
오히려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시게 진짜 될 뭐 거예요. 밟았다 네. 생각하고 그냥 내도주고 고치든지. 제가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 정도, 그거는 민사소송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합의가 최고입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제 네.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물어보는 게 네. 세워놓은 차 움직이면서 빠져놓으면은 이게 도주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거는 사고 되는데 음수치. 이게 네. 지금 문콕은 솔직히 서가에 있어서 안 되거든요. 네, 네.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재물소유는 행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쪽으로 뭐 엮어 갖고 밀고 가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도 예를 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네. 문콕이? 일단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은 내가 손해배상을 받는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서 내가 바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 가해자가 합의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재무손괴를. 보상해줄게. 네. 그런 거를 기대하고 맞아. 고소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 과연 문콕 사건에서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느냐? 네. 이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내가 일부러 손괴를 일으켰을 때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손상을 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CCTV든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 가해자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마음 먹고 문콕을 낸 거다, 문을 쾅 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문콕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재물손괴죄가 안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우리 형법은 과실, 실수에 의한 손괴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인한 문콕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실수냐 고의냐 이게 참 가려내기가 어렵죠. 어렵겠는데. 그래서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런 사건에선 영상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뭐 실제 사례인데 기분이 나쁘다고 문을 2번이나 이렇게 열어서 손상을 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재물손괴죄 고의도 있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그 상황을 전제로 종합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런 부분은. 네.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네. 재물손괴 하는 사람들, 문콕하는 사람들 좀 조심하라고. 만약 인정이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얼마만큼 처벌받습니까? 우리 형법에 36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상한선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그 최고형을 받지는 않죠. 이 경우에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뭐 벌금도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실형은 당연히 안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럼 오늘 지금 질문 지금 대충 한 거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다 됐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이게 안 되고요. 좀 덥네요. 말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벗고 하십시오. 덥긴 덥다. 네. 야. 덥네요. 아직 날이 추워졌다고 하는데. 네, 지금 실내니까. 네. 아니요, 뭐 이거 지금 오늘 중요한 거 하다 보니까 변호사님 열정이 좀 강해서 그래. 문콕 이게 네. 이제 정리는 다 된 거. 경찰 불러도 소용없다 해주면은 재수 좋은 거고, 그죠? 자, 민사 어렵다. 한들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이 네, 있고, 네, 네. 또 궁금했던 게 고의성. 네. 예. 이게 재물손괴로 예, 처벌받을 수 재물손괴죄. 있냐 없냐. 이게 있냐 네. 없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한 해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또 한 있어야 가지가. 있어야. 네. 제가 이 조사를 해왔으니까 또 안 하면 좀 아쉬우니까. 일단 먼저 아까 경찰의 필요가 아예 없기보다는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경찰분께서 충분히 도와주실 분도 많기 때문에 네, 신고는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도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협조를 안 해주거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CCTV 영상은 삭제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문콕 사건은 아니었지만 재개발조합의 영상을 확보할 일이 있어서 관할하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해당 영상을 이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꼭 확보해야겠다고 싶으신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기 전에 이런 증거보전 신청 제도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형사상 문제 중에서 재물손괴가 안 되면은 도로교통법 156조 10호에 보면은 주정차된 차를 손괴만 한 경우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또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런 도로교통법상의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항으로 문콕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는 있을 겁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조금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판례는 없어요? 지금 그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렇게 뭐 나는 될 것 같다, 처벌받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도로교통법이 안 된다는 것이 실무적인 견해고 경찰도 그게 된다 생각했으면은 다 처벌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게 아니니까 처벌 안 하는 거겠죠. 민사로 해결하시라고 하는 거겠죠. 아니죠. 그걸 누가 고발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사람이 없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했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그래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신고가 가면은 경찰은 일단은 법리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검토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실무상으로 민사로 해결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은 운전이나 뭐 교통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정차되어 있는 이 주동이 꺼져 있고 주차되어 있는 차의 문을 열다가 문콕을 낸 경우에는 이게 운전 중이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교통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주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참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운전이라 생각하고 문을 닫아야 도어를 시근장치 딱 잠궈야 운전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사람인데 그게 법으로는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그래서 법규나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 매뉴얼이나 규칙을 조금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제 차에 타려고 문을 열 때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운전을 하고 와서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끄고 내리는 과정은 운전의 연장선상 내지는 그렇죠. 운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실무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문콕이 우리나라 주차장이 좁아서 문콕이 많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호주에 우박 텐트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 주차장도 그렇게 안 넓어요. 넓은 땅이고 문 열면은 다 찍겠더라고요. 문제는 그 나라 사람들은 뭐 찍어도 뭐 그냥 타는 모양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죠? 차를 거기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근데 그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거든요. 저도 문콕 당하니까 제 마음이 콕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차 가지고 제가 문콕 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늘 이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이 밤에 너무 진짜 고맙고. 아닙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좀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건데 혹시라도 또 따로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은 변호사님 연락처 제가 댓글에 좀 달아놔도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텐트 초이님, 이거 고맙습니다. 영상 보고 연락 주신다 하시면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고맙습니다. 혹시 뭐 우리 구독자님들 인사 뭐 한마디 하실 거 있어요? 구독자님, 저도 역시 텐트 초이님 채널 구독자로서 잘 보고 있습니다. 같은 구독자 입장으로서 저도 항상 구독자님들 응원하고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문제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끝냅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이상 부산 텐트 초이였습니다.